우리는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지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든 내가 처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했던 이야기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세상은 여기까지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범위가 전부일까? 기원전 4세기, 아직 지도에 공백이 가득하던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눈앞의 승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정해놓은 끝을 한 번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단 13년, 그가 움직인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위인 도서관의 인물은 세계를 정복한 왕이자 세상이 좁다고 느꼈던 인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 어머니는 강렬한 신념을 지닌 여인 올림피아스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함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압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컸고 마케도니아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에게 변방의 야만국 취급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왕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알렉산더의 인생을 바꾼 인물은 검을 든 장수가 아니라 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전쟁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문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힘과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알렉산더는 전쟁을 정복이 아닌 사명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문명을 확장하고 싶어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훗날 그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원전 336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합니다. 알렉산더의 나이 20세. 그는 준비되지 않은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자리라는 것에. 그는 즉시 반란을 진압했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반발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전쟁을 완성할 것이다. 그의 시선은 이미 동쪽 페르시아 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영토, 병력, 자원 모든 면에서 마케도니아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결단의 속도에서 갈린다. 그는 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적보다 깊이 파고들었으며 항상 전장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왕이 가장 앞에서 싸운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두려움보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점을 파고들었고 지형을 이용했으며 적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특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그는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수적 열세 속에서도 페르시아 왕 리우스 3세를 직접 노립니다. 왕이 도망치자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이 순간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렉산더가 정복지에서 학살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관습을 존중했고 현지 귀족을 등용했으며 자신조차 페르시아식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훗날 헬레니즘 세계라 불리는 문화 융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동시에 그의 몰락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진군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왜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세계의 끝을 넘어선 왕이었지만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장군들은 그의 결정에 점점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던 한 사람이 떠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그는 장군이기 이전에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술에 의존했고 분노는 잦아졌으며 결정은 점점 빠르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 승리는 더 이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 되었고 반대는 곧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그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쇠약 속에서 며칠을 버티다 생을 마감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또 다른 이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정치적 암투 속에서의 독살설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역사의 안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알렉산더는 아직 모든 계획을 끝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거대한 제국은 즉시 균열을 보였고 나라는 곧 여러 장군들의 손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직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있던 순간 그의 침상 곁에 모인 장군들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폐하, 이 제국을 누가 이어받아야 합니까? 잠시 침묵한 뒤 알렉산더는 짧게 대답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그 말은 왕의 유언이었고 동시에 제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전하기 전에 먼저 한계를 계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능성보다 조건을 따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먼저 건넵니다. 실패보다 헛된 도전을 더 두려워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시도하지 않은 선택을 현명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어놓은 손을 한 번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거기까지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늘 왜 거기까지여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한계는 넘어서서 실패할 때 생기는 것이지 도전하기 전에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스스로 멈춰서 계신가요?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알렉산더 대왕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